주전 안 돼서 김홍룡 감독을 찾아서 흉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회를 달라 이거 얼음장을 놨다는 그것이 이제 사실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지금도 저는 무서워요. 무서운데 제가 감독이고 나 같은 선수가 내한테 와서 그랬으면 나는 안 씁니다. 아, 본인은 그러나 나는 안 써요. 본인은 안 나는 안 어떻게 쓰는데 본인 하시는데 어떻게? 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레전드 토크 2탄이고요. 우리 장채근 홍익대 야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영광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지만 이제 그 해태 타이거즈의 전승기를 연 대한민국 최고 포수 중에 또 한 분이시고 홍익대 야구의 또 전승기를 또 열고 있는 그런 우리 감독님이신데.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고 우리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또 이 소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 감독님에 대한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 많아. 그런 소문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 감독님 하면 좀 처음 이제 떠오르는 분이 참 두 분 계신데 우리 선동열 전 우리 야구 대표님 감독님이랑 김웅룡 감독도 생각이 좀 납니다. 선 감독님하고는 뭐 지금도 자주 통화를 좀 하시나요? 뭐 연락을? 자주 만나고 있고 네. 뭐 사석에서는 동료행하고 만나고 있는데 제 야구 인생에 뭐 동료행이 저를 이끌어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86년도에 예태를 입단을 했을 때 네. 그때 김무정이라는 걸출한 포수가 있었어요. 잘했죠. 예, 네, 잘했고 그래서 참 김무정이라는 형님하고도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내가 참 존경할 정도로 좋아했던 분이라 내가 네. 차마 뭐랄까 밀치고 주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이순철이라는 고등학교 선배가 네, 그때 당시에 신이랑 하면서 있어서 뭐 좋은 애로 네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렇게 계속 어떻게 후보 생활을 할래?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서 선동열 투수가 그때 당시에 김무정 포수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김웅룡 감독님한테 나는 장채근이가 편하다. 아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군요. 직접 이야기를 해서 네. 내가 선동열 선발 나갈 때는 내가 포수 마스크를 쓴 적이 많았습니다. 야, 그럼 뭐 이제 전담 보수처럼 됐었네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네.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심판 남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그 김옥경 심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동렬이 그렇게 공을 잘 던지고 있을 때 투아웃에서 1루했는데 네. 공을 내가 받아가지고 심판한테 말도 없이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저쪽으로 버려버린 네, 거예요. 네, 네. 그냥 김옥식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서 볼 달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프리가 된 거예요. 볼 데드 상황이 아니면. 예, 인프리가 돼서 내가 이제 주소로 가고 이선도 서드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점수를 안 주긴 안 줬는데 그 상황이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을 나요. 그 하나로 동년회가 아주 미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랬는데 뭐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점수를 안 줬으니까 본인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선동열 감독이 진짜 술을 그렇게 새벽까지 드시고 완봉을 한 그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가 정착이 안 됐을 때고 그렇죠, 예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대학교 감독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의 정이라는 게 정. 술로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형 왜 그랬어? 너 임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해태라는 그 팀이 그 팀워크가 끈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가 그때는 정확하지 않을 때니까 지금은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많이 정확해요. 많이가 아니라 아주 많이 정확하더라고. 정확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비가 오더라도 내일 그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을 이렇게 한잔 하고 이제 그냥 일주일 6일 동안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할 겸 야 몇 명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술 한잔 하다 보면은 12시, 1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 비 예보는 이미 그래, 있고 내일 비가 올 것이고. 우리는 이제 내일 게임 못 한다. 네. 그 다음날 이제 했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이고 우리 속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이런 에피소드도 많아져. 즐거운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선수 생명은 짧았겠죠. 그때 당시 FA 있고 그랬으면 절대 안 그랬겠죠. 안 먹죠.
손동준 감독 그때 FA 있었다 그러면 뭐 안 100억은 먹죠. 무조건 넘어가죠. 지금 같으면 하나 더 써야죠. 아, 그럼요. 예, 이게 그 앞자리가 또 바뀔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네. 개인 통산 평균 자책점 1.20. 그렇죠. 근데 공이 그렇게 좋았나요? 여러 아. 여러 투수들도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공을. 그때 당시는 뭐랄까 지금은 포수들이 이렇게 주심한테 볼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집어 던져주는 현상이 있대. 그때 당시 포수가 다 확인해갖고 워낙 울퉁불퉁 안 좋으니까 공이 질이 안 좋다 공의 보니까. 질도 그렇죠. 차이가 났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박명희 질도 안 좋았지만은 공 질도 안 좋아가지고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지금은 워낙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스피드가 지금 한 5, 6km는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야구 감독을 하면서도 대학교에서 하면서도 자꾸 볼을 보면서도 볼도 적어진 느낌이고 그때 당시 맞아, 컸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지 않냐는 생각을 한 번씩 그런 하고 있어요. 부분도 지금. 있군요. 예, 예. 이 사실 그 루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루머 하나 제가 좀 애들 진짜 뭐 주전 안 돼서 김홍룡 감독을 찾아서 흉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회를 달라 이거 얼음장을 놨다는 그것이 지금 사실처럼 굳어져서 온 온라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진짜? 제가 흉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흉기를 들을 리가 없어. 아니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흉기. 지금도 저는 무서워요. 무서운데 흉기를 예. 들 일은 없고 찾아는 가셨구나, 예, 진짜. 찾아는 갔습니다. 아, 반항을 맞구나. 했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셨구나. 그것은 제가 그 반항을 2년차 되던 해에 삼성이랑 게임을 하다가 제가 대수비로 나갔는데 제칠 타석에 또 대타를 써가지고 네. 저 나름대로는 야구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1차 1번 받고 갔는데 해태 타이거스를 갔을 때 1차 1번 받았습니다. 그런지만은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솔직한 이야기하면 이순철, 김정수 그때 당시 그 수성못에 그 못에 포장마차가 쫙 있었을 겁니다. 수성부에 있었어요. 소주도 한 잔씩 네. 하고 그럴 시기인데 소주를 좀 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제 술기임을 빌려서 감독님한테 찾아갔죠. 감독님 저 한번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어떻게 이제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커진 거죠. 근데 그렇게 어필하고 난 다음에 감독께서 이렇게 배포가 있구나, 배짱이 있어, 써주겠어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김은용 감독님을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제가 감독이고 나 같은 선수가 내한테 와서 그랬으면 나는 안 씁니다. 본인은 그러는 나는 안 써요. 본인은 나는 안 어떻게 쓰는데 본인 하시는데 어떻게? 김홍룡 감독님은 그때 당시에 그게 87년도에 88년도에 저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답을 했죠. 그때 당시에 홈런 26개 전 게임을 거의 다 뛰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108게임, 107게임 다 뛰었을 겁니다. 김무정 선수가 개막전 나가가지고 내가 대수비를 나가서 홈런 치고 그랬으니까 네. 그때부터 게임을 뛰어서 그때 당시 홈런이 탔더니 뭐 골든글러브 다 탔는데 그때 당시에 김웅룡 감독님께서 이재용 지금도 그 말이 이재용도 안 해. 그 말씀이 하나 이글스 대전구장인데 김성환 선수니까 그때 김성환 선수가 나하고 홈런 레이스를 이렇게 경쟁을 할 텐데 말 한마디 그동안 안 했어요. 안타가 성환 형이 10몇 개고 나하고 2개 차인가 홈런 했는데 더벅더벅 오시더만 야, 너 홈런 몇 개야? 함께 알고 계셨겠지. 알고 왔겠지. 그걸 뭐 알고 왔겠지. 그때 선수가 18개, 내가 16개인데 그래요? 너 홈런 하겠다 야. 굴고 가셨어. 이게 나를 이제 좋게 생각하고 용서했다는 소리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일찍 은퇴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감독님 저 그만뒀습니다. 그래 너 이리 와. 코치를 받아주시고. 맞아. 거기에 대한 참 대인이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나는 진짜 그렇게 안 했어. 나한테 대들고 그랬으면은 야 인마 너 저리 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 하나 배우면서 지금도 나는 그걸 안 잊어먹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인 게. 아직 내가 덜 됐나 봐요. 아직도. 이렇게 루머 진실도 한번 알아봤는데 송진우 지금 이제 하나 저 코치님 계신데 1991년이었나요? 그때가? 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때 이제 한국 시리즈 3차전인데 8회 2사까지 퍼펙트였는데 결국은 정혜열 코치가 그 당시에 이제 퍼펙트를 깨고 또 지나해서 역전 2루타를 좀 날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퍼펙트 한 번도 안 나왔을 때고 지금도 없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빙그레라는 팀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멤버도 좋았고 팀도 좋았는데 그 유독히 그 한국 시리즈만 가면 우리한테 약했어요. 걔 혜태가 너무 강했던 거 아니에요? 강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미지만 강했지 뭐 그렇게 뭐 빙그레 선수들하고 개개인 따졌을 때는 우리가 투수 면에서는 좀 앞섰지만은 타격 면에서는 결코 빙그레가 뒤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잖아. 좋았죠. 멤버도 근데 이제 최강이었죠. 그 송진우란 투수가 워낙 제구도 좋았고 볼을 잘 던진 투수라
끌려가니까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일 타자가 아마 대타를 나왔을 겁니다. 네. 제 앞에 네네. 대타를 나왔는데 투쓰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볼이었는데 이제 포볼을 나가는 네, 장면에서 제 생각에는 스트라이크를 줘도 무방할 만한 볼이었는데 이제 혜태한테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물론 송진우가 그때 그 포볼 하나로 포볼 정혜리를 보내고 나서 내한테 결국은 내부터 오바 2루타를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1대1 동점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아마 어떤 투수가 됐든 간에 그때 퍼펙트가 깨진 순간에 아마라도 좀 마음이 야구는 좀 심리적인 거라 그게 좀 많이 컸을 겁니다 아마. 결국 이게 하나의 전환점인데 그죠? 그렇죠. 야구는 이제 공 하나인데 사실 근데 그것도 오래 저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네. 혜태의 참 영광의 순간들을 다 하셨잖아요. 다 그렇죠. 하셨는데 그래서 혜태의 저 대단한 저 레전드 타자들이 많았는데 이 최고를 꼽는다면 누굴까요? 뭐 많았네요. 뭐 많았죠. 뭐 김성환, 김봉현, 네. 뭐 한대화, 이순철, 빠른 선수 뭐 김일권 선배, 네. 뭐 김준환 선배, 뭐 김종모. 지금이야 뭐 코치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뭐 비디오도 많고 뭐 도구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뭐 본인들이 알아서 야구를 했고 본인들이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방명이 안 맞는 거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6시 게임 6시 반 경기면 우리가 보통 4시 3시 반이면 연습을 시작하는데 네. 뭐 10시에 나와서 때리고 또 배팅볼 그때는 배팅볼 투수가 따로 없었어요. 돌아가면서 던지셨죠? 돌아가면 던지. 맞아요. 그래 이제 네. 후배들 나오라 해서 야 배팅볼 좀 던져주라 그러고 점심때 되면 짜장면 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서 던지게 하고 코치가 나와라 말아 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프로야구도 코치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렇게 일찍 나와서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팀도 어려웠고 선수들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 가면서 극복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고 포수로 또 약간 그 당시는 흔치 않았던 공격형 포수 또 뭐 이만수 전 감독도 계시지만은 또 최고의 팀에서 주전 포수를 하셨고 이만수 감독은 그때 뭐 개인 성적은 참 좀 좋았지만 그렇죠. 우승을 좀 못했던 그런 또 아쉬움도 또 있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야구가 이제 포수 디귿 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포수가 없다. 다들 이제 포수 고민이고 트레이드 때마다 포수 카드를 찾는다고 눈에 혈안이 돼 있는데 양의재 선수가 작년에 이제 125억, 그러니까 해외파 이대호 선수 150억을 제외하고 국내 선수 FA 최고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좋은 포수를 정의하자면 좋은 포수는 어떤 포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직업이고 직책이 쉽게 이야기해서 야구 팬들 다 아시다 뭐 집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고요. 맞고 저는 포수라는 부분이 특이한 뭐랄까 좀 특별한 프로야구를 지금까지 보시면은 성적을 냈던 한국 시리즈 우승원 팀들을 보면 포수들이 다 아마 좋아가지고 월등히 뛰어나지 않더라도 조금 뭔가 좀 희생하면서 아 포수다운 포수다. 포수들이 편히 이야기할 때는 내야수, 외야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포수는 포수 다 와야 포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그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투수도 이해를 하고 내야수도 이해를 하고 이 하물며 공격할 때도 이해를 하고 모든 거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제가 좀 포수를 한다고 하면 안 맞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워낙 성질도 굽보고 뭐 오락바락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포수를 하면서 고참일 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면은 마운드 가서 편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던지고 싶은 거 던져봐라. 자꾸 이렇게 하면서 투수에 대한 거 배려를 할 줄 알고 내야수도 또 막 왜냐면은 포수가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8명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혼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특이한 체질이고 해서 좋은 포수라는 게 박명희만 잘 쳐서 좋은 포수가 아니고 양인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는 그 처음에는 야구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포수 출신이지만은 근데 그 선수는 아주 성격이 포수 성격이더라고 보면 느긋하면서 박명희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잘 친 게 아니었고 하면서 계속 좋아하지. 그렇죠. 예, 계속 좋아. 왜냐하면 수비가 되다 보니까
송구 능력도 가면서 좋아지고 또 이 포메이션 같은 것도 아주 지 나름대로 그 상당히 머리가 좋은 선수로 봐요. 그래서 포수가 제가 그 일본 가서 노무라 밑에 야구 오는 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수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통밥, 예지력, 예지력. 통밥. 근데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통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 그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 이 선수, 저 선수 떡아웃에 보면 나와 있는 선수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선수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다 나와 있지만은 그때보다는 엊그제 보니까 좋은 그 성단장, 롯데 단장께서 뭐 성민규 단장. 뭐 이런 데이터 이건 예. 뭐 저는 그 야구를 하거든요. 네. 데이터 물론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포수라는 부분이 그런 거, 통밥, 예지력, 능력 이런 것을 할지 아는 포수가 좋은 포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로 최고 포수 빅3 3명을 꼽으신다면 물론 이제 우리 감독님 계시지만 한번 3명 한번 꼽으신다면 뭐 지금 뭐 박경환, 네. 양의지, 네. 김동수 좋은 선수들 많았죠. 이만수, 만수형은 어떻게 보면은 네. 참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야구가 포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때 있어요. 박명희가 강해야 되고 홈런을 많이 친 포수가 좋은 포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91년도에 그 슈퍼캠 첫 해를 했을 네. 때 만수형하고 저 같이 갔는데 만수형이 1차전 선발을 나가가지고 3회인가 4회에 아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전게임을 다 뛰었거든요. 만수형이 못 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 일본 야구에 그때 이제 그 후루다라는 야구로 또 캐차가 있었어요. 후루다. 네. 네. 그때 캐차가 그 안경 낀. 네, 최고의 캐차에서 그 이제 매스컴이라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포수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잘한 건 없는데 어떻게 저는 뛰어난 거는 통밥 하나 뛰어난 것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수비적인 측면, 그렇죠. 투수 리드라든지 네. 뭐 네, 송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도 좀 산지 그때 이제 주목을 받게 됐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포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 근데 그렇군요. 그리고 또 포수 전문가라는 포수 출신들이 코치 감독을 못했고 이게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감독들한테 지금은 저 선수 좋은 선수다 가서 보면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지금 몸이 어떻고 저렇고 저런 자세가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언능 좋은 애로 지금 LG에 유광남. 강남. 네. 유광남이나 포수는 진짜 뛰어난 포수고 좋은 포수입니다. 그런데 걔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이 골반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럼 나중에 프로야구 하실 때 한번 보세요. 이 골반이 딱딱하니까 앉는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딱 못 앉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몸을 갖고도 브로킹이나 이런 거 하면 송구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발전을 하려면은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좀 유도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유연성을 좀 키울 필요도 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냥 꼭 너무 선수를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포수 출신이라 그 얘기. 뭐 좋은 네. 생각을 또 충고하시는 거니까 네, 좀 필요한 것도 새겨 들으면 좋고.